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었을 법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인연들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따뜻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편안히 그리고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에 자리 잡은 빈스 커피는 고급 원두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입소문으로 항상 손님들로 북적였다. 주말 오후 매장은 여느 때처럼 활기가 넘쳤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섰다.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약간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꼭 쥐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에는 낯선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키오스크 앞에 선 할머니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다. 옆에서 기다리던 젊은 여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진짜 답답하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명품 가방을 손목에 걸친 채 짜증스럽게 말했다. 박민정, 이 지역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로 항상 SNS에 자신의 일상을 과시하듯 올리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일주일에 4~5번씩 이곳을 찾아 사진을 찍고 업로드하는 단골 손님이었다. 저기요, 할머니. 민정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시간 걸릴 거면 카운터 주문하세요. 뒤에 사람들 다 기다린다고요. 할머니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뒤로 5~6명의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처음 해봐서. 아휴, 답답해. 민정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댄데 키오스크도 못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동네 다방이나 가시지. 왜 이런 데 오셔서 민폐를 끼치세요? 주변 손님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매장 직원은 다른 손님 응대에 바빴고 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런 데는 빨리빨리 처리되어야 회전이 되는 거예요. 시간 많으신 어르신들은 시간 천천히 가는데 가세요. 민정은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다.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할머니의 가슴을 조였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줄에서 물러났다. 매장을 나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다. 민정은 승리한 듯 키오스크로 다가가 능숙하게 주문을 마쳤다. 그리고는 자신의 SNS에 바로 게시글을 올렸다. 오늘도 빈스 커피에서 힐링 타임, 근데 요즘 어르신들 키오스크도 못 쓰면서 왜 이런 데 오시는지. 선 넘네 유유 해시태그 빈스커피 해시태그 일상 해시태그 소통해요. 그날 저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VIP룸. 김순자 할머니는 아들 김재훈과 마주 앉아 있었다. 재훈은 대형 건설회사 임원으로 어머니가 물려준 부동산을 관리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오후에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재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게 우리 건물에 있는 빈스 커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그 커피가 맛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재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잘 알고 있었다.
순자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작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시작해 지금의 자산을 일궜다. 강남 일대의 건물 세 채, 그리고 다양한 투자 자산을 합쳐 순자산만 150억 원이 넘었다. 특히 빈스 커피가 입점한 건물은 강남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지상 5층 건물로 시가만 80억 원이 넘는 알짜 부동산이었다. 순자는 10년 전 이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했지만 실질적인 관리와 결정권은 여전히 어머니가 쥐고 있었다. 제가 당장 그 커피숍 임대차 계약 해지시킬까요? 재훈이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니다. 순자가 손을 저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너만 나쁜 사람 되고 나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구나. 난 좀 더 특별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 순자의 눈에 묘한 빛이 돌았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가게를 인수하면 어떨까? 재훈이 눈을 크게 떴다. 인수요? 그래. 그 집 사장이 요즘 자금난이 있다며?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니. 확장하려다가 무리했다고.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다른 지역에 3개 매장을 한꺼번에 오픈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빚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됐다. 순자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가게를 인수해서 내가 직접 운영할 거다. 어머니가요? 그런데 왜요? 그 젊은 여자한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고 싶구나. 세상에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말이야. 재우는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부드러워 보이지만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해내는 강단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재우는 빈스 커피의 운영 현황을 꼼꼼히 조사했다. 사장인 이성주는 40대 초반의 커피 전문가였다. 그는 10년 전 작은 로스터리로 시작해 빈스 커피를 성공시킨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하지만 최근 무리한 확장으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 재우는 이성준에게 비공식 미팅을 제안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재훈이 정중하게 말했다. 저는 빈스 커피 강남점이 입점한 건물주 아들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성준은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다. 혹시 임대료 관련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훈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저희가 빈스 커피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이성준의 눈이 커졌다. 전 매장이 아니라 강남점만 인수하려고 합니다. 물론 브랜드 사용권과 레시피, 운영 노하우는 모두 포함해서요. 제한 금액은 15억 원입니다. 이성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15억이면 자신의 빚을 모두 갚고도 새 출발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런데 왜 저희 매장을 인수하시려는 겁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처음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프랜차이즈를 인수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성준은 고민에 잠겼다. 사장님께서는 다른 새 매장에 집중하실 수 있고 저희는 강남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윈윈입니다. 이성준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았다. 조건은 매우 좋았다. 브랜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원두 공급도 자신의 로스터리에서 계속할 수 있었다. 좋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한 달 후 빈스 커피 강남점의 소유권이 정식으로 넘어갔다. 순자는 새로운 사장으로 등기되었고 매장 운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순자는 첫날부터 매장에 나와 직원들과 회의를 했다. 매니저인 최수진은
30대 중반의 성실한 여성이었다. 사장님,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너희들은 잘하고 있어. 순자가 따뜻하게 웃었다. 나는 그냥 이 일이 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몇 가지 바꾸고 싶은 게 있어. 순자는 첫 번째 변화를 지시했다. 카운터 주문 시스템을 다시 도입하자. 키오스크도 유지하되 손님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야. 하지만 인건비는 내가 부담할게. 모든 손님이 편하게 주문할 수 있어야 해. 두 번째 변화는 더 파격적이었다. 노인분들이 오시면 10% 할인해드리자. 그리고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도우미를 배치하자. 직원들은 놀라워했다. 이런 방침은 수익성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 사장님, 그러면 매출보다 중요한 게 있어. 모든 손님을 존중하는 거야. 그게 진짜 장사의 기본이란다. 순자는 또한 직원 교육에도 신경 썼다. 매주 한 번씩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고, 특히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강조했다. 손님을 외모나 나이로 판단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한편 박민정은 여전히 빈스 커피의 단골 손님이었다. 그녀는 매장이 주인이 바뀐 것도 모른 채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방문했다. 이날도 민정은 명품 가방과 선글라스로 치장하고 매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만 명이 넘었고 협찬과 광고로 제법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요. 민정은 키오스크에서 능숙하게 주문했다. 음료를 기다리며 그녀는 매장을 둘러보았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카운터에 직원이 한 명 더 있었고 나이 든 손님들이 더 많이 보였다. 뭐야, 노인 복지관으로 바뀐 건가? 민정이 중얼거렸다. 그때 한 할머니가 카운터로 다가갔다.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이쪽에서 편하게 주문하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다. 민정은 코웃음을 쳤다. 즉, 저러니까 회전이 안 되지. 그녀는 자신의 음료를 받아들고 단골석에 앉았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완벽한 각도, 완벽한 조명. 그녀는 10분 동안 같은 컵을 다양한 각도로 찍었다. 오늘의 커피 빈스는 역시 실패가 없어. 해시태그 빈스커피, 해시태그 강남카페, 해시태그 일장스타그램. 게시글을 올리자 곧바로 좋아요가 달리기 시작했다. 민정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순자는 매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아들 재우는 반대했지만 순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좋았다. 어머니, 사장님이 직접 나서실 필요 없어요. 수진 매니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나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더라고. 오후 2시쯤 매장 문이 열리며 익숙한 인물이 들어왔다. 박민정이었다. 순자는 그녀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 날카로운 목소리, 그 거만한 표정. 한 달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민정은 순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에게 그날 모욕한 할머니는 그저 지나가는 수많은 노인 중 하나일 뿐이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민정이 키오스크에서 주문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민정은 음료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오늘도 인스타그램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순자는 민정을 관찰했다. 그녀는 1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끊임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고 게시글을 올렸다. 그 사이 수많은 손님들이 왔다가 갔다. 수진아, 저 손님 자주 오니?
순자가 조용히 물었다. 아, 박민정 씨요? 거의 매일 오세요.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리를 너무 오래 차지하셔서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직원들한테 좀 까칠하게 대하세요. 사소한 것도 트집 잡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며칠 후 순자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다. 그녀는 평범한 직원 옷을 입고 카운터에서 일했다. 이름표에는 김순자라고 적혀 있었다. 민정이 매장에 들어왔다. 그녀는 키오스크 주문 후 음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순자가 음료를 건넸다. 아, 근데 이거 샷 추가 안 됐는데요? 민정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순자는 영수증을 확인했다. 손님, 샷 추가 주문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아니, 제가 분명히 눌렀는데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순자는 참았다. 네, 알겠습니다. 새 음료를 만들어주자 민정은 확인도 하지 않고 자리로 갔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순자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직원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순자는 완벽한 복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우선 민정에 대해 조사했다. 그녀의 SNS, 직업, 생활 패턴 모두를 파악했다. 민정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다양한 브랜드에서 협찬을 받고 있었다. 카페, 레스토랑, 패션 브랜드 등. 그녀의 주 수입원은 이런 협찬과 광고였다. 순자는 재훈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이 여자가 협찬받는 브랜드들 리스트를 만들어줄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요? 필요한 게 있어. 재훈은 일주일 만에 상세한 리스트를 가져왔다. 민정이 협찬받는 브랜드는 총 23개였다. 순자는 그중 몇 개를 선택했다. 그리고 직접 그 브랜드들의 연락을 취했다. 물론 자신의 진짜 신분은 밝히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빈스 커피 강남점을 운영하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귀사 제품에 관심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고급 부동산을 소유한 순자는 실제로 충분한 구매력이 있었다. 그녀는 몇몇 브랜드와 실제로 거래를 시작했다. 2달이 지났다. 순자는 빈스 커피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매출도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노인 친화적인 정책이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고객이 찾아왔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재훈이 감탄했다. 매출이 30%나 올랐어요. 사람을 존중하면 손님이 늘어나는 법이야. 이제 순자는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민정이 매장에 들어왔다. 오늘따라 그녀는 더 화려하게 차려입었다. 새로운 협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정은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언제나처럼 사진 촬영을 시작했다. 순자는 수진 매니저를 불렀다. 저 손님께 이거 전해드릴래? 순자는 예쁘게 포장된 쿠키 한 봉지를 건넸다. 이거요? 응. 단골 손님 감사 이벤트라고 말하고. 수진은 민정에게 다가갔다. 손님, 저희 매장 단골 손님께 드리는 감사 선물입니다. 민정은 약간 놀란 표정이었다. 아, 감사합니다. 그녀는 쿠키를 받아들고 곧바로 사진을 찍었다. 빈스 커피에서 선물까지 역시 내 단골 카페. 순자는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였다. 그 후로 순자는 민정에게 조금씩 친절을 베풀었다. 작은 쿠폰, 음료 업그레이드, 신제품 시음 등. 민정은 이런 특별 대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이 카페, 나한테 잘해주네. 민정은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역시 단골은 대우가 다르다니까. 순자는 민정이 매장에 올 때마다 직접 나가지 않았다. 대신 직원들을 통해 민정의 행동을 관찰했다. 민정은 여전히 거만했다.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했고 다른 손님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나이 든 손님들이 오면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한 번은 70대 할아버지가 카운터에서 주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자 민정이 큰 소리로 한숨을 쉬었다. 아휴, 진짜. 빨리 좀 하시지. 순자는 이 모든 것을 기록했다. CCTV 영상, 직원들의 증언, 심지어 다른 손님들의 불만 사항까지. 석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빈스 커피 고객 감사의 날이었다. 매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모였다. 순자는 특별히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도 있었다. 민정이 협찬받는 브랜드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신문사 기자 등이었다. 민정도 초대받았다. VIP 고객으로 초대합니다라는 문구에 그녀는 기분이 좋았다. 역시 나를 알아보는군. 민정은 자랑스럽게 웃었다. 이벤트가 시작되었다. 순자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그녀는 단상 위로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빈스 커피 강남점 사장 김순자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정은 순자의 얼굴을 보며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다. 저는 이 가게를 인수한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민정은 지루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앞으로 존중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모든 손님을 나이와 외모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존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순자는 화면에 슬라이드를 띄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매장에는 이런 가치를 지키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석 달 동안 저는 한 분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이분은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다른 손님들을 무시하며 특히 나이 든 손님들에게 노골적인 혐오를 표현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민정이 직원에게 짜증을 내는 장면, 나이 든 손님에게 한숨을 쉬는 장면들이었다.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이분은 순자가 잠시 멈췄다. 석 달 전 제가 처음 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저를 모욕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다. 석 달 전 그날의 영상이었다. 민정이 순자에게 나이 드신 분들은 다방이나 가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또렷하게 들렸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저는 그날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었을 뿐인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하지만 저는 복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를 인수했고 석 달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분이 변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화면에는 지난 석 달간의 영상들이 계속 재생되었다. 민정의 거만한 태도, 함부로 하는 말들, 무시하는 표정들. 박민정 씨, 순자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민정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다. 그리고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순자가 참석자들을 돌아보았다. 박민정 씨는 앞으로 저희 매장 출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여기 계신 브랜드 관계자분들께는 이 영상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협찬 여부는 각 회사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브랜드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민정의 태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민정은 마침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모욕당한 사람입니다. 민정의 입이 딱 벌어졌다. 당신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키오스크를 못 쓴다고 무시했죠. 하지만 세상에는 당신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이 교훈이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나 나이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벤트가 끝난 후 민정은 허둥지둥 매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핸드폰에는 이미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다. 협찬 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앞으로 함께 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망했습니다. 하루 만에 민정은 10개가 넘는 협찬을 잃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비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이벤트를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기 때문이다. 역시 인플루언서들은 겉만 번지르르 하네요. 나이 든 분들 무시하는 게 진짜 최악이다. 돈 많은 할머니한테 덤볐다가 제대로 당했네. 키읔키읔키읔. 민정의 팔로워는 하루 만에 5천 명이 줄었다. 언팔로우가 계속 이어졌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민정은 용기를 내어 빈스 커피로 찾아갔다. 매장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섰다. 순자는 카운터에 서 있었다. 민정을 보자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다. 사장님.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죄송합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날, 그리고 그 후로도 제가 정말 형편없이 행동했어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제야 알았나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사람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순자가 직접 커피를 가져왔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순자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정말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선 당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사람들에게 사과하세요. 저희 직원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불편했던 손님들에게요. 네. 그리고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노인복지관이나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돕는 거예요. 민정은 눈을 크게 떴다.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이 든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배우세요. 민정은 순자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우선 빈스 커피 직원들에게 일일이 사과했다. 수진 매니저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수지는 놀랐지만 미소를 지었다.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민정은 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 사과문을 올렸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교만했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과 서비스업 종사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변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은 반반으로 갈렸다.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민정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변화였다. 그녀는 지역 노인복지관에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다. 한 할머니는 민정에게 말했다. 아가씨, 나도 젊었을 때는 당신처럼 빨랐어.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느려져.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야. 또 다른 할아버지는 말했다. 우리도 한때는 세상을 이끌던 사람들이었어. 지금은 비록 느리고 서툴지만 우리에게도 존엄이 있단다. 민정은 이런 대화들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석 달 후 민정은 다시 빈스 커피를 찾았다. 이번에는 초라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모습이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순자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많이 달라졌네요. 네. 지난 석 달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정이 말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앉으세요. 순자는 직접 커피를 만들어 가져왔다. 이건 서비스예요. 감사합니다. 민정은 감격했다. 사장님,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말해보세요. 혹시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서비스업을 배우고 싶어요. 사람들을 제대로 대하는 법을요. 순자는 놀랐다. 예상치 못한 요청이었다. 급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배우고 싶어요. 순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당신은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일해야 합니다. 특별 대우는 없어요. 설거지, 청소, 서빙 모두 해야 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리고 손님들, 특히 나이 든 손님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맡을 거예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민정은 빈스 커피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테이블을 닦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다. 그녀는 특히 나이 든 손님들을 돕는 일에 집중했다.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무거운 트레이를 들어드리고 편한 자리로 안내했다. 아가씨, 고맙네. 한 할머니가 말했다. 천만에요. 편하게 드세요. 민정은 이런 작은 교류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예전에는 이런 손님들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미소가 하루를 밝게 만들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민정의 진심을 알아봤다. 민정 씨, 많이 변했어요. 수진 매니저가 말했다. 정말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 아니에요. 진심은 행동에서 보이거든요. 석 달 후 순자는 민정을 사무실로 불렀다. 민정 씨,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런데 말이에요. 순자가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민정은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다. 저는 두 번째 매장을 열 계획입니다. 노인 친화적인 카페로요. 당신이 그 매장의 매니저를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민정은 깜짝 놀랐다. 저요? 네. 당신은 양쪽을 모두 경험했어요. 무시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어요. 민정은 감격해서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개월 후 빈스 커피 실버점이 오픈했다. 이 매장은 완전히 노인 친화적으로 설계되었다. 큰 글씨의 메뉴판, 편한 의자, 넓은 공간, 그리고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된 직원들. 민정은 매니저로서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특별히 나이 든 손님들에게 따뜻하게 대했다. 할머니, 천천히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메뉴가 무슨 뜻이에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다. 아, 이건 부드러운 크림이 들어간 라떼예요.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매장은 큰 인기를 끌었다. 많은 노인들이 편안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입소문이 났다. 어느 날 민정이 예전에 자원봉사했던 복지관 할머니들이 단체로 방문했다. 민정아, 내가 여기서 일하는구나. 할머니들, 어서 오세요. 민정은 반갑게 맞이했다. 그녀는 할머니들을 정성껏 모셨다. 메뉴를 설명하고 편한 자리로 안내하고 직접 서빙했다. 우리 민정이가 정말 많이 변했네. 한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혔다. 할머니들 덕분이에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순자는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 1년이 지났다. 빈스 커피는 이제 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모두 노인 친화적인 정책을 실천했고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카페로 인정받았다. 민정은 실버점 외에 새로 오픈한 2매장의 총괄 매니저로 승진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손님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이, 외모,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요. 민정의 인스타그램도 변했다. 더 이상 과시적인 게시물은 없었다. 대신 그녀는 매장에서의 따뜻한 순간들, 손님들과의 교류,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팔로워 수는 예전만큼 많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그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어느 날 민정은 순자를 찾아갔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사장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그 모습으로 살았을 거예요.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요. 순자는 민정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변화를 선택한 거예요. 나는 그저 계기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사장님은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성공? 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거요. 순자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빈스 커피 강남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민정이 예전에 협찬을 받았던 브랜드 중 하나의 대표였다. 저기요, 혹시 박민정 매니저님 계신가요? 직원이 민정을 불렀다. 민정은 그 대표를 보자 약간 긴장했다. 예전에 협찬이 끊긴 브랜드였다. 네,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나 패션의 김 대표입니다.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곳에 앉았다. 1년 전 일 죄송했습니다. 민정이 먼저 말했다. 아니에요. 김 대표가 손을 저었다. 오늘 찾아온 건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저희가 당신의 변화를 지켜봤거든요. 네, 당신의 SNS를 계속 팔로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민정은 얼굴이 붉어졌다. 저희가 새로운 캠페인을 준비 중입니다. 진정한 변화라는 주제인데요. 당신의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물론 강요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정은 순자를 바라봤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캠페인의 수익 일부를 노인복지관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의 노인 친화 정책도 함께 홍보해 주세요. 김 대표는 밝게 웃었다. 완벽합니다. 그렇게 하죠. 석 달 후 루나 패션의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민정의 이야기가 영상으로 제작되어 공개되었다. 영상은 그녀의 과거 모습부터 시작했다.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던 모습, 그리고 순자에게 모욕을 주었던 그날.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렀죠. 영상은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변화를 시작하는 과정을 담았다. 봉사활동, 빈스 커피에서의 근무, 그리고 노인들과의 따뜻한 교류.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순자와 민정이 함께 카페에서 웃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모욕했던 할머니, 김순자 사장님입니다. 캠페인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민정의 진솔한 고백과 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SNS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도 반성하게 되네요. 빈스 커피 꼭 가봐야겠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노인 친화적인 카페를 만들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졌다. 순자와 민정은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순자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빈스 커피는 1년 만에 전국의 20개 매장으로 확장되었다. 모두 노인 친화적인 정책을 실천했고, 민정의 이야기는 직원 교육의 핵심 내용이 되었다. 2년 후 빈스 커피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장에는 순자와 민정이 나란히 섰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순자가 수상 소감을 말했다. 함께 변화를 만들어 온 모든 분들, 특히 민정 매니저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저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민정은 눈물을 흘렸다. 관객석에는 복지관 할머니들, 빈스 커피 직원들, 그리고 순자의 아들 재훈이 앉아 있었다.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순자와 민정은 처음 만났던 빈스 커피 강남점으로 돌아왔다. 매장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다. 나이 든 할머니 한 분이 키오스크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민정이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고맙네. 이게 너무 어려워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제가 옆에서 알려드릴게요. 순자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2년 전 그날 자신이 모욕당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따뜻한 도움이 오가고 있었다. 재훈이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그냥 계약 해지시켰으면 더 간단했을 텐데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어. 한 사람을 벌주는 것보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진짜 복수야. 복수라기보다는 구원이네요. 그래, 맞는 말이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순자의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민정, 재훈, 수진 매니저,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모였다. 사장님,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던 건가요? 수진이 물었다. 순자는 와인 잔을 들고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 하지만 가게를 인수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생각이 바뀌었지. 단순히 누군가에게 안갚음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를 지켜보신 거군요. 민정이 말했다. 그래. 너를 바로 내쫓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거야. 그냥 억울하다고만 생각했겠지.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만약 그때 쫓겨났다면 저는 사장님을 원망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게 아니야. 순자가 말을 이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지. 그게 진정한 승리야. 재훈이 박수를 쳤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았으면 그냥 계약 해지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래서 넌 아직 멀었다. 순자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인생은 항상 단기적인 만족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생각해야 해. 민정이 순자에게 다가가 절을 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일어나렴. 순자가 민정을 일으켜 세웠다. 너는 스스로 일어섰어. 나는 그냥 방향을 제시했을 뿐이야. 다음 주 빈스 커피 강남점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민정의 옛 친구들이었다. 예전에 함께 카페를 다니며 사진을 찍던 인플루언서 그룹이었다. 민정아, 오랜만이다. 그들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다. 민정은 반갑게 인사했지만 예전처럼 들뜨지는 않았다. 애들아. 어떻게 왔어? 너 요즘 대박이던데? 우리도 좀 얻어 걸치려고. 그들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민정은 씁쓸하게 웃었다. 예전의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카페 구경 좀 하고 싶은데 사진 좀 찍어도 돼? 다른 친구가 물었다. 물론이지.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사진 찍을 때 다른 손님들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신경 써줬으면 해. 친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너 왜 이래? 예전에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잖아. 내가 많이 변했거든. 민정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두를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었다. 오케이, 알겠어. 근데 너 좀 교과서 같아졌다? 민정은 웃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나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너희가 그걸 이해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친구들은 곧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떠났다. 순자는 이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민정이 카운터로 돌아오자 말했다. 친구들과 틀어진 것 같네. 괜찮아요. 민정이 담담하게 말했다. 진짜 친구는 내가 변해도 응원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저들은 그냥 내가 잘 나갈 때만 옆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현명한 판단이야. 사장님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2년 반이 지난 어느 날 민정은 순자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사장님, 저 유학 가려고 해요. 순자는 놀라지 않았다. 호텔 경영학이지? 네, 어떻게 아셨어요? 너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지. 더 큰 꿈이 있다는 걸.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나중에 노인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카페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건강관리실도 있는 그런 곳이요. 멋진 꿈이네. 하지만 그러려면 더 많이 배워야 해요. 경영, 서비스, 시설 관리까지. 순자는 민정의 손을 잡았다. 가거라. 그리고 내 꿈을 이뤄라. 나는 여기서 널 응원할게.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너는 이미 충분히 보답했어. 이제는 내 길을 가야 할 때야. 며칠 후 민정의 송별회가 열렸다. 빈스 커피전 직원, 복지관 할머니들, 그리고 그녀가 도왔던 수많은 손님들이 모였다. 민정 씨, 외국 가서도 우리 잊지 마세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잊어요.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들인데. 민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자 앞에 섰다. 사장님, 2년 반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교만하고 빈 껍데기 같은 인간이었을 거예요. 민정아, 순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이제는 그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시간이야. 두 사람은 포옹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민정이 유학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그 사이 빈스 커피는 전국에 50개 매장으로 성장했다. 순자는 70대 후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고 매일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봄날 순자는 강남점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재훈이 급하게 들어왔다. 어머니, 민정이에게서 연락 왔어요. 모레 한국에 돌아온대요. 그리고 어머니께 보여드릴 게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민정이 강남점에 나타났다. 3년 만이었다. 그녀는 더욱 성숙해 보였다. 눈빛에는 확신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사장님, 민정이 반갑게 인사했다. 민정아, 많이 컸구나. 사장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커피를 마셨다. 민정은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유학생활, 다양한 실습, 그리고 새로운 비전. 사장님, 저 이제 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노인 복합 문화 공간? 네, 맞아요. 그런데 민정이 잠시 머뭇거렸다. 사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말해봐. 저와 함께 파트너로 이 프로젝트를 해주실 수 없을까요? 사장님의 경험과 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합치면 정말 멋진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좋아.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대표야. 나는 조언자 역할만 할게. 민정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래. 이제는 내가 이끌어갈 차례야. 6개월 후 실버 하모니라는 이름의 노인 복합 문화 공간이 문을 열었다. 2층짜리 건물에는 카페, 도서관, 문화센터, 건강관리실, 그리고 작은 공연장까지 갖춰져 있었다. 오픈 기념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시장, 국회의원, 기업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많은 노인들이 모였다. 민정이 단상에 올라 개회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실버 하모니 대표 박민정입니다. 이 공간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4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순자에게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저는 한 분의 할머니께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요.
청중들은 숙연하게 들었다.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의 은인이자 파트너이신 김순자 사장님입니다. 순자가 단상으로 올라왔다.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저는 4년 전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순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복수하는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요. 순자는 민정을 바라보았다. 이 젊은 친구는 제게 희망을 줬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테이프 커팅을 했다. 플래시가 터졌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설 투어가 시작되었다. 방문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모든 시설이 노인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큰 글씨, 편한 동선, 충분한 휴게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분위기. 카페 구역에는 빈스 커피가 입점해 있었다. 하지만 일반 매장과는 달랐다. 더 넓고, 더 편하고, 더 따뜻했다. 한 노인분이 민정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이런 곳을 만들어줘서 고맙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갈 곳이 많지 않거든. 민정은 그분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분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죠. 오픈 행사가 끝난 후 순자와 민정은 옥상 정원에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고맙다는 거니? 네. 사장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민정아, 내가 잘못 알고 있어. 네. 나는 너를 용서한 게 아니야. 너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었어. 민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너는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변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용서는 베푸는 사람의 시혜가 아니라 변화하는 사람의 권리야.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말이야. 순자가 계속 말했다. 나도 너한테 고마워해야 해. 네. 너는 나한테 가장 큰 선물을 줬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 사장님,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 복수하고 싶었지. 하지만 너를 지켜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복수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게 뭔데요? 함께 성장하는 거야. 너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일으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이더라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저 멀리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사장님, 제가 처음 사장님께 그렇게 말했을 때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이 드신 분은 다방이나 가라고 했을 때 진심으로 죄송했어요. 알아. 그리고 나도 알아. 내가 그때는 몰랐다는 걸.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지. 이제는 알아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요. 순자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성공한 거야. 1년 후 실버 하모니는 전국적인 롤모델이 되었다.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시설을 만들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다. 민정과 순자는 컨설팅 팀을 꾸려 이들을 도왔다. 어느 날 민정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4년 전 자신이 명품으로 치장하고 카페에서 사진을 찍던 모습이었다. 그때의 자신은 텅 비어 있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공허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지금의 자신은 달랐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충만했다.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날 저녁 실버 하모니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4년 전 그날 빈스 커피에서 민정의 모습을 목격했던 손님들을 초대한 자리였다. 민정은 그들 앞에 섰다. 여러분, 4년 전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 할머니께 무례하게 굴었던 날을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오늘 그날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 잘못을 목격하셨고 어쩌면 저를 나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민정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날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좋은 일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잘못된 행동이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순자가 옆으로 다가왔다. 여러분, 이 친구는 4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교훈을 줬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복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를 파괴하는 복수, 다른 하나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복수입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고 그 결과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순자는 민정을 바라보았다. 이 친구는 이제 제 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두 사람에게 경의를 표했다. 행사가 끝나고 순자와 민정은 조용히 카페에 앉았다. 사장님, 정말로 복수하신 건가요? 민정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웃었다. 복수? 그럼. 아주 완벽하게 복수했지. 어떻게요? 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잖아. 교만하고 빈약했던 너를 따뜻하고 충만한 사람으로 바꿔버렸어. 이것보다 더 통쾌한 복수가 어디 있겠니? 민정은 한참을 웃었다. 정말 그렇네요. 저는 완전히 당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순자가 덧붙였다. 나도 변했어. 복수심에 가득 찬 늙은이에서 희망을 나누는 사람으로 말이야. 우리 둘 다 이긴 거네요. 그래, 이게 진짜 윈윈이지. 두 사람은 커피잔을 들어 건배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실버 하모니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안에서 많은 노인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4년 전 키오스크 앞에서 떨던 할머니. 그녀는 이제 수십억 원의 사업을 일궈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리고 4년 전 그 할머니를 모욕했던 젊은 여자. 그녀는 이제 수백 명의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적 기업가가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통쾌하고 아름다운 복수였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복수.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파괴가 아닌 창조로 이룬 승리. 순자는 마지막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복수는 차갑게 하지만 결과는 따뜻하게. 이게 진짜 복수지. 민정은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자신들이 만든 아름다운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것이 김순자 할머니의 완벽한 복수였다. 단 한 사람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를 승자로 만든 가장 통쾌한 복수극이었다. 김순자 할머니의 복수가 아닌 가르침으로 과거의 잘못을 완벽하게 깨우치고 다시 태어난 민정.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